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노인님이 어젯밤에 전남 나주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돌아보니 지난번에 내린 비보다 이번에 더 많이 내렸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서부 쪽에 진짜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네, 근데 또 새벽부터 이 비구름이 영남으로 옮겨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또 비를 엄청 뿌렸죠. 알권리님, 비도 어디는 단비가 되고 어디는 폭탄이 되고 참 어렵네요. 게릴라성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시간당 100 몇십 미리? 네, 140mm 넘게. 뭐 이거는 뭐 하늘이 나중에. 뚫린 거니까 이거 대처하기도 참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추영훈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휴가라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합니다. 제이비는 휴가 안 가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난주에 제이비가 얘기했죠. 사무실이 제일 시원하다. 여름에는 방송사가 최고예요. 네, 기계들이 있어서 냉방이 빵빵 해가지고 네, 어딜 가요? 여름에는 방송사 있는 게 최고죠. 네, 그리고 제이비는 가을 남자니까 가을 어느 날 훌쩍 떠날 수도 있습니다. 촌철님들 한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거든요. 네, 여러 군데 맛집이 또 많기 때문에. 담쟁이 넝쿨님 오늘부터 3일간 휴가인데 3일간 비가 온다고 하네요. 온다는 비를 어쩔 수는 없고 피해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가 알차게 보내세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비 피해 없기를 바라고 계실 텐데요. 제발 비가 이제는 좀 그치고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이비타임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김건희 비화폰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화폰에 등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등급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비화폰은 별도의 보안 앱에 나오는 대통령실, 정부 등 조직도의 등록 대상자들을 클릭해서 전화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 등급,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이 그러니까 이 비화폰에 뜨는 열람 대상들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의 비화폰이 A그룹, A 등급에 속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랑 같았다는 거죠? 딱 5명 있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부속실장과 수행실장, 그리고 경호처장, 그리고 김건희 씨. 이렇게 딱 5명만 A그룹이었고 B그룹은 대통령 비서실이었다고 하고요. C그룹은 국가안보실이었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에게 A그룹을 속하게 했다. 그래서 비화폰의 명의는 영부인님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김건희 씨 비화폰에 대상자가 가장 많이 떴고 터치만 하면 누구에게나 전화를 걸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통화가 이루어졌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누구와 통화했는가 이걸 정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세간에 떠들었던 V0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네요. 물프레님 저런이 V0 소리를 들었군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특검이 밝혀야 되는 거죠? 당연히 특검이 밝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있죠. 이때 이들이 출석을 해서 위증을 했다라는 지적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상계엄 포고문 한덕수 전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CCTV 다 찍혔죠. CCTV에 다 찍혔고 그다음에 사후 선포문 작성했다가 폐기하는 과정에 한덕수 전 총리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위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증죄로 정확히 하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위증이기 때문에 고발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냐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이미 해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고발 주체가 없어져서 위증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증 혐의로 이거를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 단독 보도를 보면서 이상민 전 장관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 때 끝끝내 증인 선서를 거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계속 앉아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래서 이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청문회에서 위증이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위증하고 이런 건 또 별개입니다. 거기서 또 증언을 했군요.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법을 바꾸면은 이제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네. 네, 이것도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버티는 바람에 무위에 그쳤었습니다. 그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출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6시 20분부터 취침인 9시 저녁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하고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이제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무더운 상태였고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으로 평소에도 간혹 수의를 벗고 있었고 구치소에서도 이를 양해하는 상황이었다. 수의를 벗고 있던 상황에서 특검이 수용자 생활구역으로 들어와 강제 인치를 시도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아울러 정성호 장관이 이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상무 광명님이 이번에도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8698님 벌거벗은 임금님인 줄 알았네요. 뭐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세세하게 짚을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죠. 첫째, 윤 전 대통령 측은 속옷만 입고 누워 있는데 특검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처럼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자체가 사실 왜곡입니다. 왜냐? 김건희 특검팀은 그날 오전 9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예고까지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속옷만 입고 누워있을 상황이 아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상황을 연출했다는 건 영장 집행에 맞서서 속옷 연와 농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안방에서 그렇게 했는데 들이닥쳤다라고 한다면 저 주장이 성립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지적사항이고요. 두 번째, 체온 조절 장애 운운한 것에 대해서 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무슨 변온동물이냐 이렇게 되물었던데 그건 그렇다 치고 100번 양보해서 체온 조절에 애를 먹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조사실에 끌려가서 조사받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겉옷까지 벗어야 겨우 체온 조절이 될까 말까 한 독방에서 버티는 게 좋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 측 해명에 이미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을 하고요. 세 번째, 속옷 차림을 구치소에서 양해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조금 전에 정성호 장관의 지금 그 국회 답변 들었죠. 규정이 내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면 징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치소에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양해가 아니라 벌점 부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양해를 해줬다면 구치소가 편법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해서 구치소의 관리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세하게 짚을 점은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큰 틀에서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자, 체포되는 경우는 출석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체포되면 특검 사무실 지하를 통해서 조사실로 가기 때문에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사코 체포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조사를 거부했었고.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걸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사실에 들어가도 법으로 보장되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게 거의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나 진술 안 할래. 묵비권 행사할래. 하면 특검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에어컨 바람 쐬다가 돌아오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속옷 차림으로 연와 농성까지 하면서 한사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제가 헤아려 볼 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존심이 상하기 때문이다.
이거 말고는 제가 해석할 방법이 없는데요. 사람 심리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내가 A라고 하는 방법으로 갑질하면서 승리감을 만끽하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A라는 똑같은 방법에 당하면 패배감과 굴욕감은 어떻게 되느냐? 더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싫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굴욕감 맛보고 싶지 않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속옷 차림은 사실 두 번째 현상입니다. 그에 앞서서 이 민낯의 심리를 만천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보였다.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계리 변호사는 속옷 차림이 국민 알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그런 주장을 올렸던데요. 좀 더 전해드리면 특검이 개인이 사담으로 하기에도 민망한 내밀하고 적나라한 내용들을 브리핑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김계리 변호사가 먼저 자문자답을 했어야 합니다. 사담으로 하기에도 민망한 내밀하고 적나라한 행태를 보인 윤 전 대통령의 행태가 적절했는지를 먼저 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알 권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면 속옷 패션이 공개돼서 눈요깃거리로 삼은 거라면 저런 주장이 성립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거부한 것, 다시 말해서 법 집행을 무시한 것, 이건 법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공론거리를 제공한 명백한 알 권리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오티스니 왜 체포를 못했는지 그건 알 권리 아닙니까? 라고 받아주셨고 짱구님 이런 뉴스 국민도 모르고 싶어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6714님 벗고 있다가라도 입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네오 언니님 법도 안 지키는데 구치소 내부 규정을 지키겠습니까? 맘다니 홀링님 양심 조절 장애지 무슨 체온 조절 장애입니까? 해움님 이게 바로 독방의 폐해 아닐까요? 독방에 있으니 규칙이고 부끄러움이고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7322님 앞으로 다른 범죄자들도 이 모습을 따라할까 걱정입니다. 오랑아빠님 제발 오늘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격이 있게 특검으로 가는 그나마 좋은 그림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체포영장 시한이 7일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르면 오늘 재집행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랑아빠님의 기대처럼 될까요? 글쎄요. 뭐 변호사 선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임계를 냈다는 거잖아요. 네.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는 없었고 그러니까 선임계를 낸 이유가 일단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봐라. 뭐 이런 차원이 될 텐데 거기서 뭔가 합의점이 도출이 될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라면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거부할 연와 농성을 할 이유는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넘어가고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행정부가 어제 6월 19일에 열렸던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가짜 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보라.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좀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영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징벌배상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시가 되는 건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이 2월 19일에 법률안을 발의한 게 있었습니다.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는 최대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죄로 인정될 때 이루어든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었는데 자 이게 급물살을 탈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게 유튜브로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자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자신이 대표가 되면 3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해왔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언론개혁이었습니다. 근데 언론개혁이 방송 3법 처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의원일 때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그다음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가장 먼저 냈던 법률안이 뭐냐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유튜버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언론중재법은 말 그대로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언론. 그래서 사실 그전 국회에서도 그 언론 관련 법률을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다가 중단이 돼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탄력을 붙게 되면 그 이야기는 언론중재법 개정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버 입장에서 왜 우리만 갖고 그러세요? 그럼 언론은요? 이렇게 되물으면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언론 전반으로까지 확장 적용될지 이걸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레드헤어님이 돈에는 돈으로 금융치료가 답이죠라고 해주셨고, 몰닥스님도 돈을 토해내야 한다고 하면 가짜뉴스 못 팔겠죠라고 해주셨고, 인텔리전트님 영리를 위한 조작 댓글도 징벌 배상해야 합니다. 박랑보더님 가짜뉴스 현수막도 처벌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좀 환영하는 댓글들이 일단은 많네요. 네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호소문이 붙었다고 합니다. 경비실에 에어컨도 없는데 더운 날씨에 선풍기를 튼다고 선풍기를 치우라는 주민이 있다라면서 경비원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경비 노동자가 작성해서 붙인 호소문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호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가서 논란이 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70대 주민이 경비실에서 선풍기도 틀어놓고 에어컨도 틀어놓고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 공동전기료가 얼마나 나오겠냐고 항의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까 경비실에는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선풍기 2대만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이것도 갑질 아닌가요? 경비 노동자에게 뭐라고 한 입주민을 욕하는 건 입만 아픕니다.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런 비슷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 JB타임스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건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따라서 짚을 점은 왜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반복되는지 이 점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관리 근로자에게 휴게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지만 경비실 내에 냉방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 빈 구멍에서 무개념, 무배려의 막말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럴 거라면 입주민의 양심과 양식에만 기대할 게 아니라 제도를 손보는 게 차라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따라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 사항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가 좀 따라가줬으면 좋겠고요. 고장난 시계님, 이건 갑질이 아니라 인간성 결여 아닙니까?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떠돌이 헌터님은 경비실에 30분만 앉아있어 보라고 하세요. 그 70대 어르신이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더운 날, 그죠? 그렇습니다. 뭐 더 이야기하면 입만 아프니까 생략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